안녕하세요. 중고생들을 위한 매스매티카 4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변수 또는 함수를 지정하는 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때까지 저희가 별로 설명 없이 이 등호와 그다음에 여기 콜론 되고 나서 그다음에 등호 쓰는 거 이걸 썼었다 했었는데 보통 이 등호는 그 지정할 때 쓰입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변수를 지정할 때는 등호 하나를 써서 변수를 지정을 많이 했었고 함수를 정의를 내릴 때는 이렇게 콜론과 그 등호를 같이 써서 그렇게 지정을 했더랬습니다. 자, 오늘 이 두 차이점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말로 하는 것보다 일단 예로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모든 베리어블 다 지우고, 자, 우선 k는 2라고 k라는 변수를 2라고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럼 이제 k 치면 2가 나오겠죠. k에다가 2를 집어넣었으니까, 자, k 치시면 이제 2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변수 a와 b를 지정을 해줄 텐데 a는 요거 콜론 쓰고 그 등호 쓴 거 set delayed라고 그러는데 a는 k고 또 b 역시 또 k입니다.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근데 이제 b는 그 콜론 없이 바로 등호만 쓴 케이스고 a는 콜론과 함께 등호로 쓴 케이스입니다. 그렇게 해서 a, b 값을 보면 둘 다 같은 값이 나와야 되겠죠. 둘 다 k니까. 2,2 맞습니다. k가 원래 2였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k를 이제 1로 바꾸지 않습니까? 1로 바꾸고 나서 그 다음에 이 AB를 한번 보면 이번에는 A는 1인데 B는 2가 됩니다. 이게 왜 이러냐 하면 저희들 위해서 이제 A와 B를 지정을 할 때 A는 이제 콜론 등으로 쓰는데 이 말은 이게 지정이 됐을 때 K 값이 업데이트 값이 된 게 뭐가 있나 한번 보고 나서 가장 마지막에 업데이트된 값을 A에다 집어넣어라. A라고 하자. 이게 바로 이 콜론 등호의 set delayed의 의미고 이렇게 콜론이 없는 그냥 등호만 쓰인 경우에는 이 B가 지정되는 당시의 K 값, 그 값만 계속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K가 그 다음에 어떻게 변하든지 상관없이 B는 항상 2와 같습니다. 그게 이 두 개의 차이점입니다. 자, 그 차이점을 좀 더 알 수 있도록 살짝 바꿔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위에서는 이렇게 k equals 2라고 먼저 k에다 2를 집어넣어서 시작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a와 b를 지정을 했는데 이번에는 a와 다 지웠습니다. 제가 k도 지금 아무것도 없고 k 볼까요? k 치면 그냥 k 그대로 나오죠. 나머지도 마찬가지고 다 클리어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k를 아무것도 지정을 하지 않고 그냥 a와 b를 k로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왼쪽은 set delayed를 썼고 그 다음에 오른쪽은 그냥 set. 자, 자, 이렇게 하면 그 A에다가 K가 들어갔고 B에다가도 K가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K 값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둘 다 K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K를 2라고 지정해주고 그 AB 값을 보면 2,2 맞죠? K가 2니까 2,2 되었고 이번에는 K를 1로 바꿉니다. 1로 바꿨을 때 이번에는 1,1로 둘 다 바뀌었죠.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제일 처음에 위에서 한 예제에서는 K를 2라고 먼저 지정을 해줬기 때문에 B를 K로 지정을 해줬을 때 그때 K 값이 2였기 때문에 B는 항상 2밖에 기억을 안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K 값을 다 클리어를 시켜주고 B를 K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B는 계속해서 K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B를 부르면 B 내가 K였지. K는 뭐지? K가 뭐였냐면 이번에는 2였고 이번에는 1이니까 그때 바뀌는 K 값들을 이렇게 불러서 변수로 변수 값을 나타내 줍니다. 이 두 개가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변수에서는 주로 그 이 set 등호 그 콜론이 없는 set을 많이 쓰고 함수는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게 정의되어 있는 게 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이 set delay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함수를 정의를 하는데 둘 다 함수입니다. f도 함수고 g도 함수고 근데 f는 그 똑같은 함수인데 f는 이 set delayed를 썼고 g는 set delayed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등호 하나만 있는 거 이런 걸 갖다 immediate assignment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하여간 set을 했습니다. 이 어떤 함수냐? 이 함수는 일단 random integer 0부터 10까지의 그 정수 중에서 랜덤으로 하나를 뽑고 그 뽑은 값에다가
그 함수에 들어가는 그 아르규먼트 값을 곱해라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뭐 랜덤 인터저에서 뽑은 게 2였다면 그리고 n 대신에 10을 넣었다면 2 곱하기 10 해서 20이 나와야 되겠죠. 요 밑에 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일단 f100의 값을 3개를 똑같은 f100입니다. f라는 함수에 100을 넣으면 100 곱하기 무슨 인터저 랜덤 인터저 나온 거 해서 답이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한번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이걸 실행을 시키기 전에 함수를 먼저 정의를 해야 되겠죠. 제가 실행 안 시켰으니까. 자, f 함수 들어가고 g 함수 들어가고 이제 이걸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행을 시키면 처음 값은 600, 그 다음에 100, 500 이렇게 세 수가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게 랜덤 인터저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숫자에 따라서 100을 곱해줬으니까 이게 세 개의 숫자가 다 다르죠. 이처럼 이렇게 set delayed가 되면 일단 제일 처음에 나왔던 100 들어왔을 때 이 명령을 한번 실행시키고 그래서 이제 600이라는 그 값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이 명령어가 나오면 이 f100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다시 또 여기로 돌아가서 또 랜덤 인터저 한 번 더 실행해야지 이래서 또 다른 랜덤 인터저가 나오면 거기다가 100을 곱해서 값이 나오고 그런 식으로 계속 실행시킬 때마다 들어가서 그 명령 자체를 반복해서 가장 업데이트된 밸류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반면에 이게 set delayed를 안 쓰고 그냥 set을 쓰면 여기 봅시다. G100, G100, G100 했죠. 이걸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얘는 200, 200, 200 해서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처음에 딱 부를 때 F100 했을 때 랜덤 인터저 일단 실행을 하겠죠. 실행해서 예를 들어서 이 경우는 2가 나왔네요. 2가 나왔으니까 거기다가 100을 곱해줘서 200 만들고 나서 그걸 그냥 G100이라고 기억해 버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말든지 G100이라고 치면 무조건 200을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그래서 이 set delayed와 set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수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여기 set delayed를 많이 써주는데 그 써주는 이유는 뭐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게 어차피 랜덤 인터저니까 할 때마다 이렇게 다시 업데이트가 돼야 되는데 바로 이렇게 지정을 해버리면 업데이트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이유에서 이렇게 그 set delayed를 많이 씁니다. 비슷하게 저희들이 그 replacement rule 할 때 이 화살표가 하나 있는데 요거는 그냥 immediate 한 거고 그 다음에 화살표 중에 사실 저희들 하지는 않았는데 콜론이 하나 있고 화살표가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거 타입을 하실 때는 콜론하고 그 다음에 부등호 이 화살처럼 생긴 부등호 요걸 써줘야 되는데 요 두 개도 비슷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일단 그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리스트 안에 x, y 있고 또 x, y 있습니다. 거기서 x는 랜덤 인터저로 리플레이스를 해라 이 말입니다. 이걸 실행을 한번 시켜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x가 이제 왼쪽부터 갑시다. 처음에 x가 나왔으니까 x는 랜덤 인터저로 그 해야지 하면서 랜덤 인터저를 실행을 시킵니다. 그래서 아마 1이 나왔겠네요. 이 경우는. 그래서 1이 딱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x를 보니까 x는 1이었지. 처음에 해준 리플레이스먼트를 기억하고 있다가 그냥 그대로 x만 나오면 이제 무조건 1을 넣어버립니다. 얘는. 그 반면 이렇게 콜론을 치고 이제 화살표가 나오는 거는 처음에 딱 실행을 시키면 x를 딱 보면서 x구나. x를 이게 하나 더 들어가야 되네요. 맞네. x구나. x는 그 랜덤 인터저로 돌려야지. 그래서 뭔가 값을 하나 구합니다. 그리고 쭉 가다가 x 하나 더 있네. 이번에도 또 돌려서 업데이트된 밸류로 리플레이스먼트 해야지. 그래서 얘는 요 x 두 개의 값이 다를 확률이 많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처음 x는 3이고 그 다음 x는 5고 자, 이 두 개의 차이점 이게 어쩔 때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차이점을 잘 아시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게 그 매트매티카에서 참 실수하기 쉬운 부분 중에 하나고 두 번째는 저희들도 별 생각 없이 썼더랬었는데 이 f 그 다음에 함수 안에 x가 들어간 것과 f 함수 안에 x 밑에 요 밑에 바가 들어간 거 이 두 개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다 지우고 제가 언뜻 옛날에 언급을 했었는데 이 함수 안에 들어가는 x 또는 뭐 y 밑에 이렇게 밑줄 그어진 것은 패턴입니다. 패턴. 저희들 패턴 할 때 그 패턴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패턴적인 입장에서 이걸 이해를 하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두 차이를. 자, 저희들이 패턴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리스트가 있든지 뭐가 무슨 표현이 있을 때 그 리플레이스 한다. 이걸 적어주면 이제 나 이제 리플레이스 할 거다. 무엇을 리플레이스 하는가? 여기 blank 하나의 원소는 x라는 이름을 가진 하나의 원소는 뭐 이게 y가 돼도 좋고 뭐가 돼도 좋고 그 원소는 그 원소의 제곱으로 바꿔줘. 요게 그 패턴의 의미였습니다. 여기 뭐 1이 들어가도 되고 4가 들어가도 되고 근데 일단 4가 들어왔으면 4를 제곱시키고 또 6이라는 것을 x라는 블랭크로 받았으면 그 6을 제곱시키고 즉 anything 아무거나 여기다 들어와서 어떤 것이라도 거기 들어오는데 그 어떤 것의 제곱을 으로 그 어떤 것을 바꿔라 이 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패턴이었고 그래서 제가 일단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실행을 시키면 이제 1이 들어갔을 때 1은 1의 제곱이니까 1 그대로고 4가 들어가면 4의 제곱으로 바꿔주고 6이 들어가면 6의 제곱으로 바꿔주고 이게 뭐 이름이 x지 이게 x라는 말 자체는 아닙니다. 이게 k도 될 수 있고 뭐 하하도 될 수 있고 존니도 될 수 있고 이게 중요한 건 여기 밑줄 끈 거 블랭크가 있는 여기에 뭔가가 들어왔는데 그 뭔가를 x라고 부르자. 그리고 그 원소를 제곱해라. 이게 결국 그 말이죠. 그 반면에 제가 밑에 거 먼저 설명할까요? 밑에 거 설명하고 이제 함수로 돌아갑시다. 요거는 이제 패턴이었고 그 반면에 여기 밑에 보시면 똑같은데 x 밑에 블랭크가 없고 그냥 x만을 적어놨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무슨 패턴 원소 매칭 뭐 모든 원소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x라고 딱 생긴 x 모양 x 얘만 x 제곱으로 바꿔라 이 말입니다. 1은 x하고 다르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은 못 들어오고 4도 물론 안 되고 그래서 x인 것만 x 제곱으로 바꿔라. 요거 실행 한번 시켜 보겠습니다. 딴 건 그대로고 딱 x만 제곱으로 바꿨죠. 반면에 위에서는 이 블랭크 안에 들어오는 모든 것을 x라고 이름을 짓고 그것들을 다 제곱으로 바꿔줘. 그리고 블랭크는 하나 썼으니까 하나인 모든 원소는 다 들어올 수 있는 것. 마찬가지로 함수에서 요 밑에 블랭크가 있는 거는 여기 어떤 원소든지 들어올 수 있는데 그 들어온 원소를 일단 x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 x를 그 들어온 원소를 제곱으로 해라. 이런 식으로 정의를 내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의를 일단 먼저 내려볼까요? 내리고 실행을 시키고 f에다 x를 집어넣으면 당연히 x 제곱이 나오겠죠. 근데 여기서 뭐 x는 별 특별한 게 아니니까 어떤 무엇이든 들어가든 무조건 제곱을 해주는 겁니다. 왜? 이게 패턴이니까. 그 다음에 3을 넣으면 3도 제곱이 되겠죠. 3이 들어오니까 원소 하나네 너는 x라고 내가 명명을 할게. 그리고 나서 그걸 제곱을 할게. 3을 제곱을 해보니까 9 그런 식이고 요 밑에서는 똑같은 로직을 따르면 gx라고 이렇게 g 안에다가 x를 집어넣으면 g 안에 이제 bar 없이 밑에 이제 underscore 없이 x를 집어넣으면 요 경우랑 비슷하게 x라고 생긴 딱 그 모양만 x 제곱이라고 바꿔줘라. 딴 거 들어오면 나는 모른다. 자, 그래서 g of x를 먼저 요걸 먼저 해야죠. 이렇게 실행시키고 난 다음에 이제 g of x를 딱 넣으면 x 제곱으로 바꿨죠. 이렇게 보면 그냥 함수 비슷하게 보이는데 요거는 딱 x라고 말한 그대로 모양 그대로 g 괄호 열고 x 괄호 닫고 하는 거랑 요거랑 똑같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고 만약에 이게 모양이 조금 달라서 x 대신 2가 들어갔다 이렇게 되면 얘는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왜? 그건 정의가 안 됐기 때문에 그대로 g2 나오지 않습니까? 정의가 안 돼서 모르기 때문에 그냥 모르겠어요 하면서 받은 거 그대로 내주는 겁니다. 반면에 위에서는 어떤 원소가 들어가든지 들어오는 그 원소를 제곱하라는 그런 패턴을 사용한 표현이었습니다. 이 두 개가 그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패턴을 써서 함수를 정의하는 거랑 패턴을 안 쓰고 그냥 변수만 써서 함수를 정의하는 것. 자, 그게 이점이 있기도 있습니다. 이게 나쁜 게 아니라 이렇게 패턴을 안 쓰는 게 나쁘다는 소리가 아니라 이건 또 이거대로 쓰이는 경우가 있고 보통 이제 패턴을 많이 쓰고 필요하면 요거 또 쓸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그 경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쩔 때 이런 걸 쓰면 유용한지. 일단 함수를 지정합니다. 함수를 지정하는데 일단 패턴을 써서 뭐 x 요 안에 들어오는 거 어떤 것이든 거기에다가 1을 더해줘라. 그게 나의 f라는 함수입니다. 일단 그걸 실행시키고 그럼
그게 가만히 근데 보니까 모든 경우에 거의 1 플러스 x 플러스 1이 f라는 함수였는데 알고 보니까 f가 3일 때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10이었습니다. 값이. f가 6일 때는 또 10이었고. 근데 이제 그걸 표현하려니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함수에다가 그 표현을 바로 집어넣을 수도 없는 문제고. 그래서 그거는 그냥 바로 immediate assignment로 정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뭐 immediate assignment는 아니지만 패턴이 아닌 그 모양꼴로 그대로 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쓰면 얘가 3이 아닐 때는 요 위에 것을 따릅니다. 늘 따르다가 딱 3이 되는 순간 3이네? 이번엔 내가 나갈 차례 10이라고 딱 써주고 또 딱 보다가 6이네? 그러면 내가 10을 넣어야지. 이렇게 딱 되는 겁니다. 여기 뭐 필요하면 더 넣으실 수도 있고. 그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f에다가 1을 넣으면 여기 1을 넣으면 1 들어왔으니까 1 더하기 1 하면 2가 돼야 되죠. 2가 되는데 f에다가 이제 3이 딱 들어온다. 그러면 딱 10이 바로 튀어나옵니다. 이게 뭐 3만 그런 6도 그렇고 근데 예를 들어서 3.0이다. 값은 똑같습니다. 근데 이러면 10이 안 나옵니다. 왜? 3.0이라고 내가 3.0을 10으로 한 게 아니라 나는 딱 3이라는 숫자 f에 괄호 열고 3 딱 떨어지는 3 넣고 괄호 닫은 그것만 난 10이라고 했기 때문에 3.0이 들어와도 숫자랑 전혀 상관없이 모양꼴이 다르기 때문에 10을 해주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펑션에다가 부가적으로 뭔가를 추가하는 데는 이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제가 여기 이제 그런 식으로 f를 이제 1에서 10까지 데이터를 제너레이트를 해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림을 그리면 f가 x 플러스 1이었으니까 그냥 직선을 쭉 그리다가 x가 3이 되면 10으로 풍 튀어야 되고 또 x가 6이 되면 10으로 풍 튀어야 됩니다. 자, 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잘 나가다가 3 되니까 10으로 가고 또 잘 나가다가 6 되니까 10으로 가고 이 자체가 나의 펑션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 그런 유의 일이 현실 뭐 수학 책에는 잘 안 나오지만 현실에서는 아주 많습니다. 그런 일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정의를 내려주시면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여기서는 제가 set delayed를 썼는데 괜히 혼동하지 말고 이때는 뭐 set delayed나 그냥 set이나 별 상관없습니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10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더라도. 그렇지만 언제 상관이 있냐? 나중에 이 숫자를 이제 바꿀 때는 뭐 바꿔도 바로 이렇게 지정을 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걸 뭐 또 다른 변수로 바꿔 그 변수를 나중에 바꿀 때는 상관이 있겠죠. 그래서 펑션이니까 계속 set delayed로 밀고 나가겠습니다. 좀 감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f라는 함수는 x 플러스 1인데 추가적인 정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f가 3 될 때는 무조건 10, f가 6 될 때는 무조건 10. 그래서 f라는 것을 이제 물음표로 해서 f야 너는 뭐니? 이렇게 물어보면 그 세 가지 정의가 다 나옵니다. 하나, 둘, 셋. 요거일 때는 확실히 요거고 f가 3일 때는 이게 3,0도 안 되고 3, 딱 3, 모양꼴이 딱 이렇게 생긴 것만 10이고 그 다음 f가 6일 때도 10이고 딱 6,0도 안 되고 그 나머지 것은 모든 것은 x 플러스 1로 하여라. 이게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그 유용한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팩토리얼을 제너레이트 하는 함수를 만들어 볼 텐데 보통 팩토리얼 예를 들어서 3 팩토리얼 같으면 3 곱하기 2 곱하기 1 뭐 4 팩토리얼 같으면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런 식이지 않습니까? 결국 여기다 이제 뭐 5를 넣는다고 칩시다. 이 5를 넣어서 팩토리얼을 제너레이트 하는 함수를 만들려면 팩토리얼은 뭐 인터저일 때만 거의 가능하니까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자, g라는 함수에 이제 어떠한 수를 넣습니다. 그걸 n이라고 치고 팩토리얼은 5 같으면 5의 팩토리얼은 사실 5 곱하기 4 팩토리얼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gn 팩토리얼 여기다가 이제 5라는 예를 들어서 뭐 5라는 숫자를 넣었으면 얘는 그리고 그걸 n이라고 부르면 걔는 n 곱하기 그 수에서 하나 뺀 거 그거랑 같습니다. 결국 어떻게 보면 요 왼쪽에 있는 요 안에 있는 수에 따라서 오른쪽에 있는 수도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바뀌고 그렇겠죠. 예를 들자면 여기 4를 여기 4니까 4부터 넣겠습니다. 여기 4를 넣으면 n이 4가 되고 요 안에는 3이 되겠죠. 요 안에 3을 딱 넣는데 그것도 함수지 않습니까? g 함수지 않습니까? 그거는 처음에는 또 3이 되고
이걸 밑에도 좀 쓸까요? 자, 제가 여기 나오는 것을 4를 넣었을 때 처음에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처음엔 4가 나오겠죠. 4가 나오고 그다음에 4 곱하기 그다음에 G 안에다가 뭐가 나옵니까? 이제 4에서 1을 뺐으니까 3이 나오죠. 3이 나오는데 얘는 알고 보니까 뭐랑 같으냐면 4 곱하기 요 G3 자체는 또 3 곱하기 G 3-1, 3-1 이렇게 되니까 G2랑 똑같죠.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게 마이너스까지 가기 시작하면 한없이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웬만해서는 에러가 납니다. 왜? 끝까지 가니까 무한대로. 자,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걸 실행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4를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4를 집어넣으면 이게 계속 리커션해서 계속 쭉 가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요. 너무 많이 가네요. 그래서 그냥 스탑 해버립니다. 답을 몽고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저희들이 써놓은 논리를 따지자면 답이 안 나와야 정상이고 왜? 얘는 한없이 계속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가고 있을 겁니다. 뭐 마이너스 10,000 마이너스 1, 뭐 마이너스 10,000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내려갑니다. 얘를 스탑을 시키려면 한순간의 값을 정확하게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언제? 1일 때. 뭐 2에서 스탑해도 되지만은 팩토리아는 1까지 구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가 1일 때는 무조건 얘가 이렇게 정의되든 말든 얘가 이럴 때는 그냥 1로 해버려라. 그렇게 해서 그냥 끝내버려라. 위에서 쭈르륵 내려오다가 1을 보는 순간 1이 딱 되고 딱 거기서 스탑을 하는 겁니다. 자, 1 되는 걸 정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딱 치면 24 이렇게 나오죠.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제일 처음에는 4 넣었으니까 4 곱하기죠. 4 곱하기 그 다음에 G 안에 이게 3이었죠. 4-1이라니까. 근데 그게 이제 4 곱하기 걔는 이제 일단 또 3 튀어나오죠. 3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G 안에 2가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3-1이라니까 2가 되는 거고 또 그거는 4 곱하기 3 곱하기 G 안에 2니까 2 곱하기 그 다음에 G에서 1이죠. 안에 1이죠. 여기서 이제 더 가느냐 더 못 갑니다. 왜? G1은 저희들이 1이라고 딱 정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그냥 나는 그냥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구나 멈춰야지. 더 이상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왜? 1이라고 정해져 줬기 때문에. 그 위에 데피니션이 있든 말든 얘가 정해준 값에서 이제는 끝나버립니다. 이런 경우 이렇게 부가적인 그 정의를 내는 게 아주 유용하게 쓰입니다. 자, 그것은 됐고 이번에는 그 이거랑 뭐 똑같지는 않지만 약간 비슷한데 이게 룰을 저희들이 뭐 x를 뭐 1로 바꾸고 뭐 x 블랭크를 뭐로 바꾸고 하는 이런 룰을 계속 이렇게 어플라이 할 수가 있습니다. 왜? 룰을 바꿨을 때 또 이런 위에서처럼 이렇게 계속 돌고 도는 식의 패턴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그 한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일단 클리어를 하고 여기 보시면 그 리스트 안에 F1, F2, F9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리플레이스먼트 한다고 알려주고 F 안에 이렇게 패턴이 있는데 X라는 이름을 가진 이 패턴은 무조건 F 열고 X 플러스 1로 바꿔라. 즉 여기 F1이 들어오면 F1 플러스 1 이걸로 바꾸고 2가 들어오면 F2 플러스 1으로 바꾸고 9이 들어오면 F9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바꾸라는 거죠. 저희들이 이때까지 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indeed 바꿨습니다. 바꿨는데 그렇게 해놓고 이제 요거는 이제 리플레이스먼트 한 번만 한 겁니다. 요거 슬래시를 두 번 딱 적어주시면 리플레이스먼트를 계속해라. 언제까지? 안 변할 때까지. 그러니까 이 경우는 처음에 F1이 들어오면 2로 바꾸고 그 다음에 2가 들어왔으니까 또 요 꼴이랑 똑같지 않습니까? F2도 그럼 2는 3으로 바꾸고 F3도 꼴이 똑같으니까 3은 또 4로 바꾸고 4는 5로 바꾸고 이런 식으로 평생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게 날아가는 케이스인데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계속 지금 보니까 이게 65,537까지 바뀌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요. 이거 계속 할 것 같네요 하면서 멈췄습니다. 이런 거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거는
예를 들어서 F10 equal 10이라고 딱 지정을 해주시면 거기서 그냥 멈춰버립니다. 위에서 한 거랑 비슷하게. 자, F10 equal 10이라고 일단 지정을 하겠습니다.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반복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실행을 시키면 10에서 다 멈췄죠. 딴딴딴 하면서. 그래서 이게 이것도 유용하게 쓰일 때가 있습니다. 자, 그게 오늘 사실 중요한 거는 다 커버를 했네요. 이게 set이란 set delayed 된 거, 그 다음에 패턴이 있는 x랑 패턴이 없는 x, 그 다음에 요거 슬래시 두 개 된 거랑 슬래시 하나 된 거, 그 다음에 화살표 하나 있는 거랑 콜론 찍고 이제 부등호 표시처럼 된 거, 그게 아주 자주 쓰이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 차이점들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지 정확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자, 여태까지 존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